네,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지금 뭐 일주일 만에 뵀는데 우리 이제 코스피가 2,700에서 이렇게 되게 시소를 보이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시장에 아직도 외국 투자가가 몸통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의 시장 참여가 지난 2년 사이에 많이 늘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 대체 결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개인 투자가가 한 줄에도 들고 있는 분이 거의 1,400만 명이나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국 투자가가 정보도 뛰어나고 분석 능력도 뛰어나고 아시아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놓고 한국을 비교해서 투자해서 우리가 그들을 되게 주목하는데 외국 투자가들이 보는 한국 증시에 대한 시각,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좀 유망하게 보는데 아니면 좀 좋지 않게 보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만 해도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 투자를 할 때는 내무리, 제 이름이 내무리인데 영어로요. 내무리를 다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현업을 떠난 지 한 5, 6년이 돼서 외국 투자가와 이렇게 직접 대화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외국 증권사의 지금 뭐 대표 아니면 영업 아니면 이제 트레이딩 담당 임원들이 후배가 많은데 다양한 외국 회사의 그 후배들과 이제 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그 판단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외국 투자가는 이제 우리가 언론에 보면 외국 투자가가 순매수 아니면 순매도 그래서 그 하나 자체를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이제 언론에서 기사의 꼭지로 이제 그런 제목을 뽑으면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외국인들은 수백 수천 가지의 다양한 투자 전략을 그냥 펀드마다 다 투자 전략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한 가지 숫자로 외국인의 순매수 매도 투자의 방향성을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고 크게 보면 피델리티, 템플턴 아니면 블랙록 같은 뮤추얼 펀드 여기는 이제 정통 펀더멘털 투자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롱숏 을 주로 많이 하는 헤지 펀드들, 행동주의 펀드도 여기 포함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알고 트레이딩을 기계 주문을 하는 여기가 요즘은 가장 매매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 이 마지막 그 기계 주문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가 외부 사람들이 어려워서 실제 순매수 매도에 너무 저희가 일희일비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펀더멘털 투자를 하는 뮤추얼 펀드랑 헤지 펀드의 롱숏이 똑똑한 투자가들 한국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에 금융 현역으로 시작할 때 주니어로 출발한 분들이 아직까지 현역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무슨 업종 종목을 좋게 보느냐, 어디를 좀 비관적으로 보느냐는 되게 중요한 최소한 6개월, 12개월을 놓고 볼 때 그러한 그 투자의 그 판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만 놓고 보는데 결국 한국은 아시아 전체 아니면 이머징 마켓 전체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한 국가이거든요. 가령 삼성전자도 한국의 최고의 기업이지만 전 세계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 IT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빅픽처를 먼저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중국 주식을 엄청나게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그림에서 보시면 홍콩 커넥트라고 후강통, 성강통, 그러니까 상해랑 심천에 대한 주식을 홍콩을 통해서 이제 사는 외국인 매수세인데 실제 2017년에 중국 본토 주식 A-쉐어스가 MSCI에 포함되고 나서 매년 한 4, 50조 원 이상의 중국 본토에 상장된 주식을 계속 샀습니다. 엄청난 순매수를 했고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국 주식을 판 경향도 있었죠. 그래서 특히 작년에는 2021년에는 중국 본토 주식을
외국 투자가들이 80조 원을 순매수를 했고 그 자금을 펀딩 위해서 한국 주식을 상당히 좀 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금년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거의 처음으로 중국 주식을 7조 원 이상을 순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자금이 그 중국 주식을 판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그 관건인데 먼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아시아에서 보통 외국 투자가들이 아시아를 벤치마크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일본하고 호주를 빼고 나머지 국가를 갖고 MSCI 아시아 엑스제팬은 이제 일본을 빼고 그러죠. 일본을 뺀 아시아의 그 벤치마크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우리가 한번 큰 그림을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중국이 전체의 36%, 이거는 그러니까 벤치마크니까 36%보다 더 많이 들고 있으면 오버웨이시고 30%를 들고 있으면 언더웨이시죠. 대만이 19%, 인도가 14%, 한국이 최근에 많이 비중이 줄어서 이제 4위로 14%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밑이 홍콩이 7%. 그래서 한국의 중립적인 비중은 아시아에서 14%고 16%를 들고 있으면 오버웨이트, 12%를 들고 있으면 언더웨이트입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여기 1등이 대만의 TSMC, 2등이 중국의 텐센트, 3등이 삼성전자, 4등이 알리바바. 이게 뭐 5년, 10년 전만 해도 압도적으로 아시아에서 1등하는 회사가 제일 큰 회사가 삼성전자였는데 대만의 TSMC가 워낙 경영을 잘하고 텐센트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워낙 고속 성장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3등으로 밀렸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찍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구조적으로 리레이팅, 레벨업 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린 것도 이렇게 지금 3등인 데가 1등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내가 안타깝게 느껴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먼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 평균적인 외국 투자가들은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아까 중립 비중이 14%였으면 그거보다 언더웨이트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낮고 반면에 우리랑 이제 경쟁을 IT 분야에서 많이 하는 대만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언더웨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이 한국은 세계 수준의 기업은 많지만 그 기업이 과연 두 자릿수의 성장을 이머징 마켓에 외국 투자가가 투자를 하면 그 리스크 때문에 한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진짜 손꼽는다 몇 개 안 되고 특히 LG 분할 상장 사태로 LG그룹 한국 전반적인 거버넌스에 많이 실망을 했다. 그래서 이미 한국이 언더웨이트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국에 대해서 더 나쁘게 볼 것도 없고 추가로 매물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한국 시장이 코스피가 주가가 나름대로 선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맷집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이미 외국 사람이 팔 만큼은 팔아서 어떻게 보면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뮤추얼 펀드들의 생각이고 두 번째 아까 그룹인 헤지 펀드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되게 기회를 포착을 잘하는 그러니까 fast money, smart money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한국은 퍼가 낮아서 저평가된 국면은 맞지만 지금 전 세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싼 그런 저평가된 주식이 많다. 그러니까 미국의 페이스북 같은 데도 주가가 고점에서 50% 빠졌죠. 그래서 퍼가 지금 15배가 되지가 않는데 그런 기업도 있고 심지어 러시아 채권 같은 데도 뭐 이 회사가 결국 뭐 그 살아날 텐데 러시아가 너무 채권이 과매도된 게 아닌가. 그래서 다른 기회도 많아 있어서 꼭 한국이 무조건 가장 저평가된 그 국가 주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외국 투자가들은 큰 그림을 보면 중국을 계속 매도하고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유도 있고
중국이 혹시나 러시아 편을 우크라이나 전에서 들면 서구의 경제 제재를 받을 테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공동 부유를 하면서 미중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강제로 상장 폐지가 되고 아니면 탈락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중국 주식을 파는데 그 자금이 대만, 아세안, 인도로 가지 불행히도 한국으로는 거의 오지 않는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TSMC 주식을 많이 산다. 그래서 진짜 TSMC는 좋은 주식이고 삼성전자 아니면 저희 투자가들도 이 회사의 그 대만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TSM 티커 코드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을 놓고 보면 이러한 그 외국인의 그 펀드 플로우, 자금의 이동도 있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공매도가 지금 이제 재개가 되고 나서 작년에 지금 공매도의 그 압박이 상당히 많고 그게 이제 코스피의 상승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반대하지 않고 왜냐하면 펀디멘탈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나 기관들이 공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여기 보면 빨간 박스 안에 공매도 그 금액을 전체 그 매매 대금으로 나눈 그 퍼센티지가 한 2%에서 한 4% 이상으로 올라가는 최근에 공매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추세는 어느 정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과연 어느 업종에 이런 그 매도 압력이 집중이 되냐? 그러면 뭐 그 헬스케어, 뭐 산업재, 뭐 최근에 좀 고평가 논란이 있는 항상 버블의 이슈가 있는 이러한 코스닥 관련된 그 업종 종목에 이제 공매도 압력이 많고 공매도 압력이 가장 적은 데들은 제 생각에는 펀디멘털이 좋은 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IT 업종, 그 다음에 금융 업종, 그 다음에 소재라는 것은 철강 화학, 뭐 퍼스코, 뭐 LG 화학 이런 데들이죠. 그래서 이런 데들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금액의 규모가 적은 것은 펀디멘털한 이유. 왜냐하면 공매도를 하는 대부분의 세력들은 외국 투자가, 헤지펀드들 가장 똑똑한 투자가들이니까 스마트만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그런 점을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외국 투자가들이 매크로가 투자의 가장 중요한 한 해다. 뭐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놓고 보면 최근에 원화가 아주 급격하게 많이 절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00을 넘은 지 꽤 됐고 얼마 전까지는 1240, 1250까지 갔다가 최근 1, 2주 사이에는 한 1220, 최근에 조금 더 오히려 원화가 약간 절상되는 모습인데 지난 뭐 몇 달 동안은 1200 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결국 환율이 너무 절하가 되면 그 나라의 체력, 펀드멘털이 좀 약할 가능성이 있는 거여서 이런 부분을 좀 걱정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서민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늘어나니까 서민들 보통 중산층이 살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반면에 수출 기업은 똑같이 1달러를 수출을 해도 환율이 1151 때보다는 1250이면 10% 정도 환차익이 생겨서 그 원화로 환산한 매출액하고 이익을 훨씬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수출업체들에는 상당히 호재이고 특히 IT 기업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예상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업종 기업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업종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긍정적인 데는 선별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하는 면도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포함된 반도체가 좀 저평가가 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가 우상향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고 당분간은 될 것이니까 이런 환경에서 계속 아웃퍼폼을 하는 은행주 최근에 뭐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가 그래도 믿을만하다. 그래서 네이버를 좋아하는 것 같고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데는 네이버와 반대편에 서 있는 실제 뭐 경쟁하기는 하지만 카카오는 이제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그렇게 매력이 과연 있는가? 우리가 배터리 업종을 좋게 봤는데 과연 그게 잘 맞은 생각인지 최근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의
그 약간 반기업적인 정서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이 증시 투자가 측면에서 크게 많이 기대는 안 했는데 혹시나 가능하다면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한테 기대하는 키워드는 성장성, 장기 성장성, 그다음에 기업 거버넌스를 어떻게든지 좀 개선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갖춰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의 향후 5년 동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 그래서 선별적인 관심, 뭐 아주 엄청나게 저평가돼서 뭐 지금 막 그 매수를 막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이게 최고의 D램 기업인 건 맞지만 TSMC와 비교해서 파운드리의 격차를 줄이기가 되게 어렵다. 그것은 현실적인 벽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최근에 이제 핸드폰 그 새로운 모델과 관련된 그런 사태가 스캔들이 생겼을 때 좀 적절하게 경영층이 대응하지 못해서 역시 과거와 같이 이런 면에 있어서 삼성이 애플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사회적인 커뮤니티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능력이 아직까지 많이 미숙하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그 조심스럽게 또 삼성을 보는 면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이다.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제 실망하는 이유가 특히 이제 LG 엔소를 계기로 외국 투자가가 이제 많이 고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최근에 원가, 이 원재료들 뭐 니켈 이런 원재료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많이 악화가 될 텐데 거의 이익 전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very low visibility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아니면 zero visibility.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거의 불가능하다. 예측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전기차가 매년 뭐 50% 100%씩 성장을 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가장 큰 부품인 배터리 업체들이 성장을 매출은 하겠지만 얼만큼 이익을 낼 수 있을런지 장기적으로 그것에 대한 물음표를 갖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들이 수익성이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확보가 안 되면 지금 엄청나게 투자 계획을 수십조 원씩 잡고 있는데 증설이 좀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뭐 물량은 좀 덜 증가하겠지만 이제 수익성은 배터리 회사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데 물론 전기차 업체들이 또 반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중국의 CATL이나 일본의 패나소닉, 한국의 뭐 3개사 정도 대형 배터리 업체가 상장이 돼 있는데 미국의 뭐 GM 포드 아니면 독일의 volkswagen 같은데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사업부들이 독립적으로 앞으로 상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배터리 투자의 초이스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배터리를 좀 조심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 투자가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뭐 30년 이제 많은 사이클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한국이 작년 여름부터 우리 주가가 미국보다 더 빨리 꺾인 것은 우리는 항상 세계 경기의 레버리지에 제일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주가가 오르고 그다음 미리 빠지고 그런 이제 선행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헤지펀드들이 한국 데이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의 그 데이터의 그 변곡점을 가장 잘 먼저 반영하는 나라인데 작년 8월부터 이제 주가가 꺾인 것은 올해 기업이익이 감소할 것을 선반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 이제 그 2022년, 2023년 그 컨센서스에 의한 애널리스트들의 기업이익 추정치를 보면 올해도 13%, 내년에도 12% 기업이익이 증가한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증가율이 둔화되는 걸 더 나아가서 감익을 약간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점이 우리 퍼는 9배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기업이익의 하향 조정 가능성 그것은 결국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아주 좋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데 경험에 의해서 그런 점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많이 최근에 이제 작년 여름부터 조정을 받아서 뭐 밸류에이션 퍼는 매력은 있지만 또 이 그 조정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거버넌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 내지 우려 이런 것들이 상존해 있어서 상당히 주가가 좀 타이트하게 어떤 레인지 내에서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투자가 한국에 아직까지 몸통 증시의 역할을 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업종,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핵심 그런 그 아이디어를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한 3개월, 6개월마다 종종 이런 얘기는 제가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